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지방정부와 주민은 어떤 관계인가, 즉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 직접 자치를 하는 그런 주민자치라기보다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주민이 뭐만 해요? 선거만 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는다. 주민의 대표가 둘 있는데 하나는 단체장, 대전으로 따지면 대전시장을 집행부를 뽑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입법부, 입법부를 뽑게 되죠. 그 지방의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겠지만은 대전시장 뽑고 대전시의원 뽑고 대덕구청장 뽑고 대덕구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역할은 그냥 선거 때 시장하고 시의원 뽑고 끝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지방자치이며 주민자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그 밖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본질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즉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해요.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지역에만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중 주민등록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 같으면은 우리 가족이 서울에 있어요. 근데 저는 대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등록이 대전에 있습니다. 저는 대전 시민, 대덕 구민인데 우리 가족은 서울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저 같으면 서울에도 두고 대전에도 두고 50%씩 주민등록 내고 또 주민세도 50%씩 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은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2도 5천, 이틀은 도시에서 살고 5일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5도 2천도 있어요. 5일 동안 도시에서 살고 이틀 동안 촌에서 시골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잠을 자는 곳하고 일하는 곳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도록 하고 세금도 반반, 투표권도 반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보다 더 주민 자치 또 지방자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첫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전 시민이면 대전시에서 만든 공원, 체육시설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이죠?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나오는데 간접민주제 하에서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 시장, 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직접 저희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이 직접적인 거. 이전에 이제 요거는 배웠으니까 간접민주제에 해당하는 투표제도는 배웠으니까 오늘은 직접민주제에 해당하는 주민투표. 이거는 요 선거가 아닌 다른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탐 시간에 직접민주주의 그러면은 국민투표, 국민소송, 국민소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이외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또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이제 주민투표란 무엇인가? 주민투표의 대상.
어떤 거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느냐? 대부분은 누가 해요? 시장과 우리가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대의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상황이겠죠. 중요한 상황은 진짜 주인인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주민투표가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서 이거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거는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설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상황 안 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국가 사무 안 돼요. 다른 지자체 사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지방세, 세입에 관련된 사항 주민투표 안 됩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보수 관련 사항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 사지선다형 공무원 시험에는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 폐기물 어? 그런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 지역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주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구역 변경 이거는 누가 관장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주요 시설의 설치 이거는 각 부처 장관이 되겠죠.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의 장관을 말해요.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공표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서 의견을 청취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주민투표의 사례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예를 들면 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세 번에 걸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됐단 말이죠.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아직도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핵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 오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느냐? 주민의 청구, 지방의회의 청구,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청구하는 방법은 주민의 청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떠냐? 전체 청구권자라고 하면은 유권자를 말해요. 대전 시민이 15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유권자라고 하자. 그러면 20분의 1 이상, 5만 명 이상이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 범위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이렇게 사람들이 주민투표에 찬성합니다 하고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 이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유권자 총수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주민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단체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단체장이 직권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원 재적 2분의 1, 출석의원 2분의 1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 형식은 우리나라 주민투표는 뭐 다양하게 뭐 자기가 주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중에 이지, 이지 선일형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OX 투표가 되겠다. 그리고 결과 확정.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까봐야 되는데
투표권자의 3분의 1, 33.3%죠. 3분의 1 이상의 유효투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투표권자다. 그러면은 33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30명밖에 투표를 안 했다. 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요건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이거는 없었던 걸로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고 이것을 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확정된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2년 이내에는 새롭게 변경, 새로운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한번 전체 주민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투표 붙이는 건 옳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관리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을 쭉 보면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행정구조 개편, 그다음에 충청 북도의 경우에는 청주 청원 통합, 여기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앙정부 어, 장관이 한 거는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시설. 여기서 군산시, 포항시, 경주시, 영도권 어디로 갔을까요? 찬성률이 제일 높았던 경주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거 이것도 했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죠. 청주, 청원 통합, 전주, 완주 통합.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다양한 군 공항 이전 이런 것들도 각 해당 지역에 주민 투표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찬성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권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란 말이에요. 집행부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펴보느냐? 의회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방의회.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가지고 단체장, 대전시장이 잘하고 있는지 그동안 잘해왔는지를 대전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의회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직접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를 하거나 주민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민의 감사 청구 언제 할 수 있느냐?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것을 단체장이 했어요. 그럼 그 단체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가 안 하고 있어. 그럼 2년 이내에 주민들이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 50만 이상, 특례시라고 하죠.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300명, 시군구의 경우에는 200명 이내의 주민이 서명해가지고 정부가 추진한, 이 대전시가 추진한 여기 다리 만드는 거, 공원 만드는 거, 이거 감사해 주세요. 하는데 어디에서 감사를 하게 되느냐? 상위기관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 상위기관이죠. 시군, 구의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이미 다른 기관이 감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런 요건을 갖춰서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는 요 상위 기관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물론 뭐 미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여기 청구한 주민 있잖아요. 누구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돼 있고 증거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거는 뭐냐면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이 너무 해외 연수, 외유성이라 놀러 가는 걸 외유라고 그래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부정부패, 예산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함께 돌아가는 건데 주민 감사 청구한 결과 단체장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이 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달라. 법원에. 그래서 이 감사 청구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 또 감사 결과에 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주민이 직접 법원에 요 감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청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 보면은 여기 용인의 경전철 사업 이거 예산 낭비인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도 있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주민 소송의 건들이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반 환상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뭐 이런 것들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하고 그것이 미진할 때는 주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계룡의 경우에는 의료 세탁 공장 입주 계약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주민 소송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소송 결과 패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주민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거 옳지 않다고 확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주민 소환, 리콜이라고 해서 소환하면은 너를 시장으로 임명했는데 지금부터 너 시장 아니야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주민이 직접 어?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주민이 직접 공무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을 주민 소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쉽겠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죠. 언제 허용이 되느냐?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주민 소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체장과 내가 뽑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됩니다. 주민 소환을 하려면 특광역시 또 도지사 17개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랬죠. 여기는 주민 소환권자, 이것도 유권자 말이에요. 그 행정부에게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15%가 찬성해야 되고 지방 의원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20% 이상이 주민 소환의 요건이에요, 요건. 최소한 주민 소환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재소환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 요건적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도지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 소환합시다. 그러면 대전시 100만 명이면 10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이것도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해서 이것도 찬성 반대 OX로만 하는데 똑같이 아까 주민투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되고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까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걸 유효투표라고 하는데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유효투표수 과반이 넘는 것이 결정되는 즉 공표된 시점부터 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 소환 제도다. 이렇게 실제로 2007년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또 2021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장 또는 시의원, 군수, 도지사에 대해서 이런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보듯이 요 경우 3분의 1 넘었잖아요. 나머지 안 넘잖아요. 미개표예요, 미개표. 투표율이 33.3% 넘은 요거에 대해서는 찬성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민 소환된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그 나머지 경우는 33%를 안 넘었잖아요. 이런 건 다 미개표예요, 미개표. 까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 또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재개발 관리 감독 이런 쪽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대상으로 군수를 대상으로 지금 주민투표가 진행되거나 미투표 종결된 것들이 114건이 있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서명이 미달된 경우도 있고 하다가 철회, 제 이름이 철회인데 그만두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그만하기로 결정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이러한 주민 소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부분 서명 미달, 서명이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한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와야 되는데 철회하거나 서명 미달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유보된 이제 끝나버린 그런 주민 소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에 제정과 개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대전시 조례 그러면 대전 시민이 지켜야 될 법.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될 법은 법률이라고 하고 대전 시민이 지켜야 될 법을 지방의회에서 별도로 만든 걸 조례라고 합니다. 이거 본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방의회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주민도 이런 건 좀 조례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이 조례는 옳지 않으니까 없애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직접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 조례를 없애달라. 하려면 이것도 청구 요건이 있어요.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1% 이상,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70, 큰 도시의 경우에는 1% 이상, 요게 70분의 1 미만의 서명이 필요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요 수준의 청구자의 서명이 필요한 거죠. 이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아웃이에요. 단체장한테 조례를 제정해달라, 개폐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단체장에게. 그럼 단체장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조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단체장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률안 제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정책 관련된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한 이후에 단체장은 5일 이내에 공표하고 60일 이내에 주민조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해서 다시 국민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흐름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에 그러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는 주민 전체가 한번 다 모이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이 주민들이 직접 자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 내용들은 제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